잠 못 자면 치매 온다고요?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해 깊이 알아봅시다. 매일 8시간 잤는데 왜 피곤하는 느낌이 들까요? 삼성서울병원 수면 전문의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푹 재워주는 수면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은 쉬는 게 아닙니다. 2013년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순간 뇌세포들이 수축합니다. 세포 사이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쓸어 담아 뇌 밖으로 내보냅니다. 뇌가 스스로 샤워를 하는 거죠. 오직 깊은 잠 속에서만. 이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될 때입니다. 노폐물이 뇌에 쌓이기 시작하여 그 노폐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베타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못 씻기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8시간 잤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이 90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 중 뇌 청소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딱 하나, 깊은 잠입니다. 20대는 전체 수면의 20% 이상이 깊은 잠입니다. 50대가 되면 10% 안팎으로 뚝 떨어집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 10% 이상이면 정상, 15% 이상이면 매우 좋은 거고요.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들, 내일 아침 수면 점수 말고 깊은 잠 퍼센트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프의 흐름을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점수는 참고일 뿐입니다. 수면제에 대한 진실을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동네 내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수면제는 잠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약의 힘으로 의식을 억제하는 것이지 뇌가 스스로 깊은 수면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닙니다. 뇌 청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면제 먹고 잠들기 전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냉장고를 뒤지고 전화를 걸고 심한 경우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다음날 기억이 없습니다. 운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매가 아니고 약 부작용입니다. 급성 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며칠 못 잘 때는 잠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약에 의존해서 자고 있다면 이건 해결이 아닌 덮어두는 겁니다. 이건 잠버릇이 아닙니다.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코골이와 아침 입마름. 자는 동안 기도가 막히고 호흡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입니다. 호흡이 멈출 때마다 뇌는 깊은 잠에서 빠져나옵니다. 밤새 이게 수십 번 반복되면 8시간을 자도 뇌는 청소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에게 급격히 늘어납니다. 둘째, 자다가 팔다리를 심하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른다. 꿈속의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평소에 얌전한 분이 자다가 욕을 하고 발차기를 한다면 수면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이 증상이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개운하지 않다. 이는 시간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머리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내일 아침 점수 말고 그래프를 열어보세요. 깊은 잠이 몇 %인지 확인하세요. 코골이 항목이 있다면 함께 보세요. 산소 포화도가 기록된다면 확인하세요.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자다가 코 많이 골아? 팔다리 심하게 움직이냐고. 관찰에서 시작입니다. 50대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수면을 바꾸면 10년 후 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면 전문의가 직접 말하는 깊은 잠을 실제로 늘리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면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진료실 밖에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자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건데요.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깊은 잠, 즉 서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리프는 전체 수면의 약 15에서 25%를 차지한답니다. 이 구간에서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며
성장 호르몬을 집중적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수면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환경이 어긋날수록 가장 먼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렘 수면이나 얕은 잠은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깊은 잠은 쉽게 깎인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침실 온도를 가장 과소평가된 변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환경을 바꿀 때 암막 커튼이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면의학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온도입니다. 인간의 뇌는 잠들기 위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잠에 드는 과정은 사실 적극적인 체온 하강 과정입니다. 뇌관이 신호를 보내면 손발끝의 혈관이 확장되며 열이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침실 자체가 서늘해야 합니다. 연구들이 제안하는 최적 온도는 섭씨 16에서 19도 사이입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겨울에는 이 범위가 유지되는 편이지만 여름에는 냉방을 꺼두거나 약하게 틀면 쉽게 22에서 25도를 넘어갑니다. 그 온도에서 깊은 잠은 줄어들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뜨거운 샤워나 족욕이 수면을 돕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더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욕도에서 나온 직후 피부 표면의 혈관이 열려 빠르게 열을 내보게 됩니다.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뇌는 지금이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샤워 자체가 릴렉스를 주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체온 하강 메커니즘이 핵심이란 겁니다. 운동 타이밍이 두 번째로 중요한데요. 언제 하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운동이 수면에 좋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깊은 잠의 비율이 더 높고 잠드는 시간이 짧으며 밤중에 깨는 빈도도 적다. 하지만 언제 운동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고강도 운동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올리고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잠자리에 들면 뇌는 아직 전투 모드에 있습니다. 잠에 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특히 깊은 잠이 억제됩니다. 수면 전문의들이 권고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고. 이상적으로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가 좋답니다. 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걷기 정도의 저강도 활동은 저녁 늦게 해도 오히려 도움이 된대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 상태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아침에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낮 동안 일주기 리듬을 단단히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햇빛과 신체, 활동이 동시에 주어지면 생체 시계가 강하게 동기화된대요. 그 결과 저녁에 멜라토닌이 더 제때 더 많이 나온답니다. 아침 운동이 밤 수면까지 개선하는 이유로 뽑힙니다. 저녁 루틴을 추천하자면 수면은 눕는 순간이 아니라 저녁 6시부터 시작된답니다. 많은 사람이 수면 문제를 침대에서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눈을 감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억지로 잠을 청하죠. 하지만 수면은 눕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내내 뇌가 준비하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수면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성 해제는 뇌의 각성 수준은 낮 동안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져야 잠에 들 수 있는데 이 하강 과정이 방해받으면 아무리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도 깊은 잠은 오지 않는답니다. 저녁 루틴의 핵심은 자극을 줄이고 뇌에게 지금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강한 빛, 특히 스마트폰과 모니터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줄여야 하고 청색광은 망막의 특수 수용체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눈이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멜라토닌은 늦게 나오고 잠드는 시간은 뒤로 밀린답니다.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면 자체를 어둡게 하거나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한답니다. 특히 당분이 높은 음식이나 알코올은 얕은 잠을 늘리고 깊은 잠을 줄인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많은 사람이 수면 보조제처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전반부 잠을 진정시키는 대신 후반부 렘 수면과 깊은 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뇌를 조용하게 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즉, 걱정일기와 인지적 이완인데요.
누운 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일의 걱정, 지나간 대화들이 침대 위에서 되살아납니다. 수면 전문의들은 이것을 인지적 각성이라고 부르며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취침 1시간 전 내일 해야 할 일과 현재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모두 써두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나서 종이를 덮으면 뇌는 그 내용을 처리됨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떠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트릭이 아니라 전두엽의 반추회로를 끄는데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도 도움이 되지만 수면 전문의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특정 방법이 기적처럼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긴장을 푸는 루틴 자체가 파블로프적 조건 형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뇌가 그 신호들을 학습하고 루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각성 수준을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바꿔야 한다면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수면 전문의들이 한 가지만 바꾸라고 하면 대부분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아니라 깨는 시간을 고정하라는 것. 취침 시간은 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은 일찍, 그렇지 않은 날은 늦게. 하지만 기상시간이 불규칙하면 생체 시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생체 시계가 흔들리면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이 어긋나고 코르티솔 리듬이 무너지며 깊은 잠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기상시간을 매일 같게 유지하면 뇌는 거기에 맞춰 전날 밤의 수면 구조를 최적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말에 몰아자는 습관, 이 리듬을 깨야 합니다. 사회적 시차증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매주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비슷한 시차혼란을 뇌에 줍니다. 평일에 모자란 잠을 주말에 보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대가로 다음 주 전반에 수면질이 저하된답니다. 결국 깊은 잠은 하룻밤의 문제가 아닌 하루의 빛, 움직임, 음식, 온도, 생각, 이 모든 것이 밤 10시의 뇌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면 전문의들이 수면위생이라는 낡은 단어 대신 요즘 쓰는 말이 있습니다. 24시간 리듬 관리는 잠은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 내내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핵심은 단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깊은 잠은 침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이고 먹고 빛을 받고 체온을 다뤘는지가 밤의 서파 수면을 결정한다. 루틴이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바꿔야 할 것은 몇 가지뿐이다. 그리고 그 몇 가지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 그것이 수면의학이 수십 년간 도달한 결론이란 것.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